하신 외에도 농촌 대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젊은이에 의해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 또 나라 없는 나라 땅에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초강대국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는데, 이스라엘의 모사운동과 기브스운동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영향 주제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좀 하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인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참 귀한 인연인 줄 압니다. 지금 정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하나님께 늘 기도 드리기를 아주 조그마한 가난한 나라가 세계 1등 복지 국가가 된 나라의 문서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한 것이 덴마크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쭉 드렸어요. 그 나라에 가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할 때 저는 서울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굶는 날도 많고, 영등포에서 길가에 쓰러진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고, 빵도 막 내버린 거, 파란 곰팡이가 막 너댓 개씩 붙었는데, 그 중에 끝털이에 곰팡이 하나 붙었나 하나를 해서 딱 분질러 내버려 먹으니까 또 매캐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생활을 20년 동안 서울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학을 어떻게 합니까? 야간 학교 다니고 영어도 못하고 별로 못하고 덴마크 말은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 임금님에게 편지를 내고, 임금님이 특별 초대를 해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의무성에서 지원이 받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신문에 1960년대입니다. 사막을 개척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더 예스 해주세요. 이스라엘 가서 한번 그 사막을 개척해서 기부스다 모샤부다 하고 농업을 일으키는 나라에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봐서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냈더니 덴마크에서 초청장을 복사를 해서 똑같이 줘줘요.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학비, 극장 가는 거, 초콜릿 사는 것까지 다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고 외무성에서 차관이 나를 담당해가지고 매월 월급을 주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처음에 가서 얼른 한국에 와서 이런다고 한국 왔더니 또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불러가지고 한국 농촌 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것이 처음에 1시간 만나기로 온 것이 5시간을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대통령이 제2에게 빨려 들어갔대요. 5시간을 얘기하더니 내일부터 청와대에 와서 이러자 이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데 일을 했습니다. 한참 이러다 보니까 그때 저는 학위는 없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새마을 담당으로 전국의 민관식 장관이 대학 총장들 교육감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유태영 박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는 유태영 박사께서 나왔다. 내가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닌데 안절부절하고 나 박사 아닙니다. 이게 박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총장들이 올라와서 아이고 요즘에는 박사도 아닌 것이 박사라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박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견뎠어.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편지를 또 냈어요.
내가 지난번 이스라엘 기부스 모샤브 뭐 협동조합 이런 거 공부 갔는데 좀 학위 과정을 좀 하세. 또 똑같이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다 준다고 그래서 6년 동안을 외무성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방송도 많이 오고 책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건국대학교 몸을 담고 있을 때 교수 선교회가 없고 또 교회가 없어요. 건국대학교 최초의 대학 교회를 제가 앞장을 서서 설립을 하고 교목님으로 정 목사님을 모시고 20, 30년 동안을 대학 학생들에게 또는 교수들 신앙을 위해서 노력. 그런저런 인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은 한 100시간을 얘기해도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관련된 그 주제로 특강을 하는데 한 80주제입니다. 50분 내지 90분짜리를 80번을 서로 다른 주제로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하려면은 준비 하나 안 오고 한 80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기부스다 모샤부다 하는 농촌 조직이 있는데 이스라엘 건국과 국가 발전에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형성됐냐 이것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대략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 줄 압니다만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활동하던 시대가 기원전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역사가 말하자면 4000년이 넘는데 결국 우리나라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4500년, 4000년 단군 임금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은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야곱, 이삭 시대가 지내서 이집트에 포로로 갔다가 포로가 이제 자진해서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나가는데 남북 쪽으로 갈려서 그건 다 알죠. 기원전 900년에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했는데 250년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로마 시대에 태어났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30년, 40년이 아니요. 이거 250년은 짧아요. 그 다음에 비잔틴이 점령을 해서 300년을 다스렸습니다. 기원 313년에서 636년까지. 그 다음에는 또 아랍이 점령을 해서 터키죠. 400년을 다스렸습니다. 참 외국의 지배도 많이 당했어요. 400년. 또 로마가 지배를 해서 그 다음에는 또 1517년에서 1917년까지 400년을 또 다스렸습니다. 한 나라가 점령해서 10년, 20년이 아니요. 400년씩 지금 몇 번 다른 나라가 다스렸죠. 그럼 제일 나중에는 영국이 1차 대전이 끝내면 1917년에서 48년까지 31년 다스리다가 팔레스타인을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스위스의 바젤에서 1897년에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시온의 백성은 시온의 땅에 가서 시온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핵심 요원이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운동이 1897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시온주의 운동 기구가 유대인들 중에
조국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1882년에서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팔레스타인으로 이민하는데 한 해에 5만 명, 7만 명, 10만 명 이렇게 왔습니다. 불법으로 온 거죠, 그냥 이게. 와서 어디 갈 거요? 노동자요. 농사를 짓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고 1904년에서 1914년까지 또 2차 대이민이 또 몰려들어. 그 이민으로 온 사람들은 90%가 노동자 아니면 농민입니다. 그거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데 유대민족을 관리로 써주지도 않고 또 회사나 이런 데서 채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909년에 최초로 기부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정 목사님이 기부스가 어떻게 생성됐냐 하는데 기부스란 건 뭐이냐? 농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농사 짓고 사는데 힘드니까 조직을 하겠어요. 조직을 해서 하나로 하자. 그래가지고는 내 땅, 내 집, 내 소유, 내 집이 없는 걸로 완전히 공산당이죠. 그런 게 그 집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부스 농촌입니다. 그것이 최초로 생긴 것이 1909년에 기부스 데가니아라고 지금 갈릴리 바다 남쪽 한 5km에 있습니다. 지금도 부자 기부스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들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러고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세탁소에 근무하고 과수원에 근무하고 땅을 파고 뭐 이런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기부스라고 최초로 농촌이 기부스란 농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국이 1919년부터 48년까지 31년간 영국이 신탁 통치하던 그 시대에 또 이민이 또 밀려 들어왔어요. 이민이 이제 주로 공산권에서 밀려났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소련에서 왔고, 그 다음에 헝가리아다, 루마니아다 이쪽에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3차 이민이 1919년에서 48년까지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한 것은 한꺼번에 하나, 둘, 10명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최소한도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러게 그거 오지를 못해서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은 내리도 못 오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초창기에 온 사람들 고생 즉석에 했어요.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장사하던 사람, 목공하던 사람, 대장간 하던 사람,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새겼으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서에 이러면서 자급자족 하는 거지요. 그리고 농사질 땅을 팔지도 않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게 슬럼 지역, 막 모기가 득설거리고 물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겨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해충들이 막 오글거려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자다가 모기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은 사람 많고 또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그런 기부스다 뭐 이런 것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농촌보다 내 것이 좀 있게 하자 한 것이 모샤브라는 것입니다. 농촌이. 모샤브라는 것이 최초로 생긴 것은 1921년에 나할랄이라고 다보산, 성경에 나오는 다볼산이 있어요. 다볼산 옆입니다. 그게 나할랄이라는 모샤브가 생겼는데, 모샤브는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살고 하는데 전부 내 땅, 내 집, 내 재산인데 생산과 분배만 공동으로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일을 해도 자기 개인 소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 있다 나가려면 팔고 나갈 수 있고, 기부스란 건 나갈 때는 빈몸으로 몸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종류가 다르죠.
또 얼마 있다가 또 새로운 농촌이 생겼어요. 뭐냐면 키부츠는 전부 공동재산으로 공동생활, 공동판매, 모샤브는 전부 개인. 그러니까 그 중간치기라고 해서 모샤브 슈티피라는 마을이 또 생겼어요. 모샤브 슈티피라는 것은 생산시설은 공동, 생산되어서 나온 것은 개인 소유. 그러니까 집도 개인,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을 다 팔고 연말 결산을 해서 노동자가 가정마다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유재산, 그 다음에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생활, 이것이 모샤브 슈티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나중에 무엇이 생기냐면 개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또 도시민과 섞어져 살아요. 그건 모샤바라고 합니다. 모샤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다 키부츠에 산 게 아니라 키부츠 동네가 전국적으로 240개, 한 동네의 인구는 작게는 7, 80명에서 큰 것은 2,000명. 그러니까 1,000명, 800명 이래요. 그 다음에 모샤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모샤브는 대개가 50세대, 30세대, 100세대, 그러니까 3, 400명. 또 모샤브는 몇 개냐? 개수로는 기부스보다 많습니다. 430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 다음에 모샤브 슈티피는 중간, 다른 것은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모샤바는 농촌 소도시 속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게 개인 농사에 완전히. 그걸 또 절반이 도시민이고 절반이 농사 짓는 게 모샤바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1920년에 히스타드루트라는 걸로 조직했습니다. 히스타드루트는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들 조직이 잘된 유명한 조직입니다. 히스타드루트는 노동자 협동조합, 노조지요. 플러스 농민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이것이 붙었어요. 그런 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기 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히스타드루트 회원입니다. 히스타드루트 회원 아니야.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이니까 관리는 하나도 없어요. 행정요원도 없어요. 전부가 노동자 아니면 농민. 그러나 영국 신탁 통치가 끝나서 독립운동할 때 거기에 신탁 통치가 1948년 5월 13일 날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영국의 신탁 통치가 마지막으로. 근데 1948년 5월 10일 우리는 총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독립을 못하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고 하기 때문에 영국 신탁 통치가 끝나자마자 독립을 선포했어요. 누가? 히스타드루트가. 그러니까 노동자 협동조합과 그 농업협동조합 회원들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장관, 모든 국가 시장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동자 아니면 농민입니다. 초창기에 한 20여 년 동안이 그 유지됐습니다.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진짜 노동자, 공산당하려는 루마니아나 헝가리아나 소련이나 여기는 또 달라요. 관료적인 그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전부가 국회의원도 노동자 아니면 농민이에요.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은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을 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70 정식 학위를 하러 갔을 때가 1973년에 갔었는데 그때 내가
그 72년도에 청와대에 새마을 담당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관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우리 정부의 요인이니까 대사관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면서 새마을 운동에 관해서 그것도 전부 내방이 와요. 외국에서 영국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귀빈들이 와서 새마을을 알려고 한 사람들은 다 저한테 보내요. 제가 영어로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이 국회의장이에요. 근데 국회의장이 73년대에 이스라엘 갈 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점심을 대접한다고 국회 의사당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때 장관들도 있고 국회 부의장 한 10여 명하고 그 대접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기 이틀 전에 신문을 봤는데 근데 그런 신문은 또 이해가 안 가는 신문을 본 일이 있어요. 아이젠버그 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근데 그 법 내용이 아이젠버그 한 사람만 지키라는 법. 우리나라도 개인 이름이 붙은 법이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학생 이름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이 인연이 돼서 한 것이 그 사람만 지키라는 법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한 사람만 지키라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냐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통과하는데 아이젠버그만 해당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또 웃겨요. 세계 1등 재벌이요. 아이젠버그가 그 당시에. 아이젠버그가 회사 본부를 오스트리아 빈에다가 두고 있었는데 이 본부가 이스라엘로 이사를 오는 경우에는 그 재벌한테 일체 세금을 안 물리겠다. 법이 그런 법이에요.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있어요. 세계 43개국의 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벌한테 10원도 돈을 안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비행기는 관세 조사도 안 한대. 비행기가 이스라엘 공항에 떠는데 뭐 금을 실어오거나 아편을 실어오거나 그런 거 조사도 안 오고 세금도 안 물리고. 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즘 말로만은 100만 원, 150만 원 받은 사람도 다 계산해서 세금을 받는데 그 사람은 1년 수입이 수천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요즘에는 수조 원에 해당되죠. 이제 국회의장한테 밥을 먹고 네, 궁금해서 몰라서 그런데 하나 물어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아니 세상에 그때 말로 뭐 60만 원, 한국 돈으로 말하면 7, 8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다 세금을 쪽쪽 이게 받아가면서 1년에 수천억을 수조 원을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받는 그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했다는데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답을 안 하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금을 뭐라고 걷어들이냐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금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살림먹어서. 그래서 세금 받아서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가난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게 또. 나 일생에 누구 처음 나와요. 왜 그러냐고 해서 국가가 거기에 사는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 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이 재벌한테 돈을 10원 한 푼 안 받는 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다 이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지금 나하고 동감일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1970년이니까 48년에서 25년 동안을 노동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최초로 갔을 때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돈 많은 사람이 만든 회사가 없어요. 운전수가 주주요. 대학 교수 월급이 2배 받는 사람이 버스 운전수요.